대한민국의 선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염시킨 사건, 이 사건의 1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울산시장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 경찰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필두로 해서 경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한 명의 당선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 계속 그에 대한 수사가 2018년, 2019년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가 2023년 11월 이제야 나왔습니다. 네. 이게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넘어가 있었는데 이름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무려 이 사건을 쥐고 1년 3개월 동안 전혀 재판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가 내고 도망가 버리고. 네. 그 다음에 판사가 바뀌어갖고 그나마 이제 이게 재판이 진행되어 온 사건인데요. 일단 1번 판사가 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특정 그 피고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판사들의 이 꼼수 재판 지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정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말 느낌이 들 정도로 판사 탄핵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을 네. 그대로 그러니까 이때는 문정부 집권 시켰다면 이재명 대표나 네. 지금 뭐 심지어 수원지방법원에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까지도 네. 전부 이 전략 쓰잖아요. 맞습니다. 재판만 지연시키면 나중에 선거해가지고 살아나겠다. 여기서 이 사람들도 재판 지연해서 자기들이 정권 다시 재창출하면은 네. 무죄가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바뀌었고 결국 재판 결과가 어제 나왔고 그 실제 실형을 물론 법정 구속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네. 송철호 울산시장이 전 울산시장이 징역 3년. 네, 표를 한번 같이 예.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 요거는 9명에 대한 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여기에 이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그 수사 청탁한 네. 걸로 징역 3년을 받았고, 네. 그리고 황운하 국회의원도 징역 3년, 황운하 국회의원도 3년, 그리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기현 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그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직접 제공한 인물인데 이 사람도 징역 3년.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 통해서 그 경찰에 첩보를 이첩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그리고 이제 김기현 비해 첩보소를 경찰청 하달하는 과정에 또 개입된 박형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이분은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또 뭐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제 이 다른 후보, 민주당 내 다른 후보를 이렇게 출마를 못하게 막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문혜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등등의 실형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15명의 재판을 받았고요. 예. 15명 중에서 12명한테 지금 유죄가 유죄. 나온 사건입니다. 예. 사건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송철호 씨와 아주 오랜 40년 친구가 뭐 그렇죠? 예. 친구인데 얘기를 했답니다. 송철호 씨는 이전에 아마 8번인가를 선거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을 옮기고 끊임없이 저 선거에 나왔는데 국회의원도 안 되고 뭐 시장도 안 되고 하면서 정말 정치에서 송철호의 개인적인 그 매력 없는 것이 이 정말 당선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정말 송철호 개인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철호는 당선이 안 된다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송철호가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문재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로 사건을 추정을 해보면 이 얘기를 듣고 움직인 것은 이제 백원우 백원우 팀이 이제 움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순서상으로 보면은 네. 송철호 시장이 이제 당시 선거전에 뛰어들었는데 자기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울산시장은 김기현 현 국힘
대표시고 대표가 이제 울산시장이었는데 그 자기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김기현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모아놓은 첩보 보고서를 청와대에 갖고 가는. 예. 근데 사실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네.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경선을 하면은 이 사람이 송철호가 민주당 측의 후보가 될 것이냐부터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상대 후보인 임모 씨를 대상으로 일종의 로비 작전이 들어갑니다. 해갖고 임모 씨한테 너 오사카 총영사 줄 테니까 임동호. 예. 임동호 씨가 그러니까 그래 나 그럼 선거에 안 나가면 뭐 줄 건데 나 오사카 총영사 주라라고 하니까 아니 오사카 총영사는 좀 힘들고 고베로 가지라고 해갖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딜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송철호 씨를 민주당의 후보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송철호와 김기현이 붙게 됐는데 송철호의 경쟁력이 딸릴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벌이느냐 김기현의 비리를 모아서 수사에 들어간다. 이런 맞습니다.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명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임동호라는 그 고베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는 후보 매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청와대가 나서서 최고 권력인 청와대가 나서서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심지어 공약을 만드는 거를 지원을 한 거. 이 맞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명 수사 계열은 김기현 상대 후보에 대한 첩보 문서를 갖고 갔고 백원우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걸 받아보고 이거는 민정수석실 권한이 아닌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선거 정보가 아니라 경찰에서 들어온 수사 첩보인 것처럼 하려고 네. 이거를 경찰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네.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경찰에다 넘기고 그리고 이거를 청와대에서 박형철 비서관 뭐 이런 사람 반부패 비서관 이런 사람들 통해서 경찰로 넘어가죠. 근데 그걸 누가 받았느냐?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가 받습니다. 맞습니다. 황운하가 받아서 이걸 가지고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장도 몇 번이나 울산지검에서 영장이 뭐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발부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청와대에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되게 만든 그런 정황도 있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뭐 친인척 동생 이런 사람들이 뭐 건설업자 레미콘 사업자들한테 뭐 뭘 받았다는 등 이런 걸 가지고서 김기현 당시 시장이 국힘의 울산시장 차기 후보로 공천이 발표되는 그날 울산시장 사무실, 비서실 이런 데 5군데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딱 차기 울산시장 이렇게 하는데 그날 경찰, 김기현 압수수색. 네. 현 시장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미치죠. 그러한 그걸 했고 결국에는 이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네. 검찰에 넘겨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걸 받아보고선 도저히 이거는 기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내려버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송철호는 당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선되는 공약,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병원을 만들어주는 공약이 있는데 그 공약을 개발하는데 또 청와대가 개입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일어난 것은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그냥 슬슬 묻혀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쵸. 했는데 네. 이듬해 2019년 말부터 다시 이 사건이 불타오릅니다. 이 사건이 불타오르게 된 거는 이제 황운하 씨 이력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황운하 씨 이력을 한번 보시죠. 황운하 씨가 네네. 62년생 대전 출생이고 경찰대학 1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제 2017년부터 울산지방청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선거를 치르고 그러니까 선거 치르고 나서 대전으로 2019년에 가는군요. 대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송철호 시장 만들어 놓고 대전으로 간 거네요, 자기는. 네. 2019년 대전으로 갔고 대전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 출마 선언을 하고 2020년에 이제 일종의 물을 먹는다라고 해갖고 뒤로 빠져 있게 되죠. 개발 원장이 되고 출마하려고 있는데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 그때 이제 조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울산 선거 공작에 개입됐다 하는 수사 의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황운하 씨는 원래
인재개발원장을 가고 나서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네가 지금 선거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사표 내면 안 돼. 라고 경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사표를 안 받아준 겁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황운하는 경찰인 신분인 상태로 출마를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 과정 자체도 황운하 씨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면밀히 시간 순으로 이렇게 보면 예. 정말 정권이 혹은 권력이 그 청부 수사를 했던 경찰을 어떻게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가 하는 느낌이 저는 저기서 굉장히 심하게 그러네요. 와닿거든요. 2019, 그러니까 네. 2018년에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송철호 씨가 결국 그 청와대 네. 개입에서 당선이 됐고, 네. 그리고 2019년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네. 막 이제 수사가 이제 수사들이 시작이 되고 되죠. 검찰이 이제 네. 파악을 한 거죠. 네. 검찰이 원래 이 사건 참 이상하다. 네. 이 사건이 정말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사건을 경찰이 뭔가 개입을 했다라는 소문이 울산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저 내용을 계속 들춰보고 있었는데 황운하 씨가 울산 청장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이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황운하가 대전으로 옮기고 나서 검찰이 다시 경찰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많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때 경찰 일부에서 숨겨놓고 안 줘도 되는 자료를 검찰에다가 준 겁니다. 거군요. 황운하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하는 했는지. 과정들을. 예. 그렇게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차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19년 11월 뭐 이럴 때 이제 청와대의 백원우 팀이 움직여서 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 하는 기사들이 속속 막 터져나오기 예, 시작을 예. 합니다.